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이 10월달 역대 최대치인 2.4%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2.2%로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수치는 KB 부동산 통계치로 실제 체감상으로는 이보다 더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작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하락한 지 1년 반 정도 되어갑니다. 이 하락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세종시의 경우 입주 물량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오래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락을 했다는 말은 저렴해졌다는 말로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인구수 38만 명의 도시이고 2012년 11만 명에서 10년 만에 27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지어지는 신도시로 인구수 증가 또한 가장 빨랐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로 2012년부터 정부기관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는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3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향후 2028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종시로 각종 기관이 이전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방에 보면 혁신 도시들도 많은데 이 또한 같은 이유이고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북한의 침공으로 인한 위험으로 더 남쪽에 있는 세종으로 국가기관을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침공이 있으면 서울 핵심 기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어 세종시로 국가기관을 이전해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분산과 북한 침공으로의 대비로 인해 세종시로 많은 국가기관이 이전되었는데요. 제2의 수도가 된다, 수도가 이전될 수 있다 와 같은 우리나라 최대의 호재로 인해 세종시의 집값은 급등해 왔습니다. 서울의 기능을 앞으로 세종시가 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거잖아요. 하지만 호재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언제든 가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지나치게 담겨서 어느 정도 거품이 끼기도 하죠. 지금의 세종이 집값 상승 시기에 이러한 호재들로 상승이 더 가속화되었다가 그만큼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는 어떤 지역과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었고 입지가 좋다고 알려진 곳은 세종 청사와 중심 상권, 호수공원 주위의 아파트들입니다. 세롬동, 다정동, 어진동, 나성동이 이전 최고가를 보면 33평 기준 11억에서 12억 정도의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 금강을 끼고 있는 생활권 또한 입지가 좋고요. 지금 개발 예정인 5생활권과 6생활권은 완성이 돼봐야 알겠지만 입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살짝 외곽이라는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공될 시점에 다른 생활권 대비 신축이라는 이점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종시의 경우 2012년을 시작으로 입주 물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2만 세대 가까이 입주를 했고 작년만 해도 약 8천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았던 2010년대에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부터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데도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0년 동안 아파트가 너무 과공급된 후폭풍이 불고 있다는 이유와 이제 더 이상 일자리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 유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세 가격이 내려가며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기관들이 이전에 인구 유입도 많았지만 일자리 수요로 인한 인구 유입만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전세 등으로 인해 주위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이 있었고요. 계속된 가다 공급이 입주 물량이 없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두 번째 하락 요인으로는 일자리로 인한 인구 유입이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세종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조사해봤습니다. 아실이라는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원하는 지역의 인구가 어디에서 전입되고 어디로 전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세종시로 전입된 지역을 보면 청주시가 1405세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전의 유성구가 1376세대, 대전의 서구가 1122세대, 공주시에서 554세대, 대전의 대덕구에서 383세대가 전입되었습니다. 이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세종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 순서대로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지방의 지역끼리 인구를 서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보다는 저렴해서 혹은 거주 환경 등으로 인한 이동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정부 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수가 늘어난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의 전입이 많아야겠죠. 이 사실은 반대로 평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평택의 경우 서울에서의 전입이 3,597세대로 1위입니다. 평택 또한 서울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없음에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주황색은 전세 가격 지수이고 파란색은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020년 초 정도에 전세를 나타내는 주황색 선을 잘 보시면 매매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보다 더 빠르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상승을 멈췄다는 말이 되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이 멈추고 5달 뒤에 매매 가격 상승도 완만하게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주황색 전세선이 더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그 이후 파란색 매매선을 같이 끌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지금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이 말은 매매가가 상승하려면 먼저 전세가 하락이 멈춰야 한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전세가 하락이 멈추려면 제가 방금 전 설명했었던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이 늘거나 아니면 금리가 하락해서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전세가 정말 바닥을 찍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가 바닥을 찍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내려감으로 주위 지역에서는 저렴하고 살기 좋은 세종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세종시의 아파트를 사도 되는 타이밍도 알 수 있겠죠. 그 타이밍은 전세가가 더 이상 매매가를 끌어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전세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진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시기가 올 겁니다. 얼마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전세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단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매일 네이버 매물 호가를 봐도 되고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세 지수를 봐도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더 이상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순간이 옵니다. 전세가는 받쳐주는데 매매가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면 매매 수요도 계속 없게 되겠죠. 이렇게 전세가는 유지되거나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내려간다면 그때가 투자 타이밍입니다. 사실 지금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서 갭 투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갭 투자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세종의 캐슬앤 파밀리의 아파트는 실거래 기준 매매가 6억 5천에 전세가 2억입니다. 이 데이터만 본다면 전세가율은 30%밖에 안 되고 투자금은 4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더 자세하게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니 저층을 제외하고 매매 최저가는 6억 5천만 원이고 전세 최저가는 융자 없는 조건으로 2억 3천만 원입니다. 매매가와 전세 갭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집을 갭 투자하실 건가요? 사실 4억 3천만 원이면 투자할 대체지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내가 만약 실거주자라면 매매를 할까요? 전세를 살까요? 물론 지금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매매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2억 3천만 원에 저렴하게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개의 아파트 단지만 살펴봤을 때 아직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실거주자이고 감당 가능한 무주택자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죠. 향후 기회가 되면 세종시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다뤄볼 테니 구독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요. 일자리로 인한 인구수 증가, 금리 인하, 전세가가 바닥을 찍거나 부동산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 상승할 때가 투자를 고려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